업비트에서 본격적으로 구매이저의 펌핑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느 코인들이 잘 갈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시면 펌핑의 순서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는 단계를 제가 그 1에서 10단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영상에서 제가 진짜 어제 구구절절 다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규들이 눈치 보면서 기다리는 단계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꼬시려면은 비트가 신고점을 가서 이렇게 더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 물려있던 코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기 있는 코인들, 저번 상승장 때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코인들, 그런 것들이 오르면 잘 된다, 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보세요. 오르는 애들 보세요. 시바이누 인기 있는 코인이죠. BK 그리고 EKC, SV, 골드, 비트토렌트, 이 에이다, 이오스, 이클, 도지 이런 애들 오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냐? 그동안 이 알트들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애들, 걔네들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여기 그런 애들이에요. 이 개수가 이렇게 많은데 해당되는 게 뭐 안 알려줬네, 어그로네,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실 다 찝어주면은 그거는 멤버십에서 해야지 이걸 어떻게 영상에서 다 담겠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멤버십 분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안 하려면 당연히 디테일한 부분은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진짜 근데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차별, 어떻게 보면 이 차등을 두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월로 결제한 사람과 결제하지 않은 사람의 차등은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구독자분들 전체는 모두 소중하니까 이 간극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거는 그래도 이렇게 힌트를 많이 주면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하라는 대로 사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제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돈 잃었으면 저 때문에 잃었다고 할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해보고 이러는 것이 진짜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영상 계속 찍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래도 잘 알아들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뭐 정말 빙빙 돌려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두 갈씩보다는 미갈씩이 투자에서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사고를 이렇게 흐름대로 가다가 결론을 이렇게 딱 지을 수 있게끔 좀 유도하는 그런 식의 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왜냐면 옛날부터 있던 코인들 여러분들 다 알던 코인이잖아요. 그죠? 뭐 이거 코인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들은 이제 펌핑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업비트에서 이제 장세가 좋다라는 걸 판단을 했을 때 뭐겠어요? 이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줘가면서도 이 사람들 다시 오게끔 만들려면 내가 그 전에 물렸던 코인들 있잖아요. 신규 코인 수이랑 세이 이런 거는 몰라요. 미나 이런 것들도 2021년이 끝나고 22년도에 물려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규로 돈을 넣어도 내가 물린 코인을 물타기를 하지 새로운 코인을 살 생각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물린 코인들은 일단 인기가 있는 코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알트들 펌핑 시킬 건데, 그동안 소외받았던 애들 펌핑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거래대금이 펌핑해도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펌핑 시키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진짜 불장이구나라는 시각적인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코인들의 마이너스 퍼센트가 줄어드는 거,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 돈 더 넣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 그리고 신규 유저들이 봤을 때도 시뻘건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들어오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밑에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애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그쵸? 주춤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수이 같은 애들도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저희가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이런 거 보면은 something
도 그렇고 스페이스 아이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펌핑을 했던 애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살아있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거래 대금이 다 빠질 때까지는 좀 계단식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횡보라든지 이런 형태를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어제도 그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조정이 이런 식으로 와야 정상인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보고 있고 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수렴의 형태로 가고 쏘면은 이거 진짜 사람들이 잡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걸 일단 좀 높게 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어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서 버텨주고 올라가면 진짜 베스트인데, 혹시나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매수할 지점이 요런 자리들이 있겠죠. 요런 자리들. 여기 정말 괜찮은 지지선이기 때문에 요런 데서는 이제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분할 매도 하면서 제가 5에서 한 10% 정도 매도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들고 가보자라고 했던 게, 여기서 이렇게 쏴버리면은 이것만 노리고 여기서 현금 비중 확 늘린 사람들은 진짜 못 잡아요. 여기서 급등할 때 또 급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한 5에서 10% 정도는 여기서 잡기 위해서 매도를 해도 좋지만, 그 이후에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그 5에서 10%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불탈 수 있단 말이에요. 5에서 10% 정도는. 그런데 현금 비중만 늘려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올라가면 못 잡는단 말이에요. 불장에서는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신규 진입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온다. 불장에서는 보통 그랬던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플랜 B, 얘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저번 상승장 때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 플랜 B 시그널 상에서 이 빨간 점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 상승 가속화 구간인데요. 보면 여기 처음 빨간불이 켜졌어요. 앞으로 얘가 몇 개가 더 켜질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한번 얘가 뜨면은 여태까지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5개 혹은 뭐 6개 혹은 8개 뭐 이런 식으로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역사가 어떤 길잡이라면 우리는 최대 10개월 동안 얼굴이 녹는 포모를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10달 동안 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생각보다 2023년에 장이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플랜 B의 생각뿐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상을 좀 끝까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의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봤는데 뭔가 안 나온다 싶으면 그쵸? 나가거든요. 혹은 악플 달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달면은 그걸 보는 게 저는 좀 싫으니까 그냥 뭐 지우는 거 그러는 거지.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지연이 되면 암호화폐 상승장 방향, 저는 이거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개미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개미털기라고 생각하냐면 아직 기관들이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더리움 ETF도 해야 되고 뭐 옵션도, 얘 옵션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다 잡아야 되는데 헤게모니를 뭔가 아직, 그러니까 거의 다 됐는데 뭔가 마지막 세팅이 남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금리는 인하로 바뀔 때가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렇게 지금 동결 상태잖아요. 여기서 인하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급가속으로 내려갈 텐데, 인하로 바뀌면 요 지점부터 한 이 지점대까지는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금리 인하라는 걸 우리가 점도표대로 뭐 계획에 따라서 딱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곡을 할 때는 이게 정말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해서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오히려 안 좋고 이 구간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될 때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금리의 동결 기간이 길면 길수록 뭐다? 우리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기간에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뭐다? 금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안 올라가겠구나. 금리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겠구나. 투자해야겠구나.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반영이 되는 구조로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봐도 지금 기술주도 난리잖아요. 그리고 코인도 난리잖아요. 그래서 동결 구간이 오히려 좋은 건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런 그레이스케일이 머리가 나빠서 혹은 잘못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이 그렇게 진짜 뭐 이런 것도 생각 못하는 사람 아닐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 저는 그래서 이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빌어야 돼요. 뭘 빌어야 되냐? 첫 번째, 기술주들 제발 꺾이지 말아줘. 두 번째, 금리 제발 동결 계속해줘. 이거 이 두 가지 해저 메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좋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진짜 몇 가지 걸리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2020년 때 코로나 빔이 오니까 거시경제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주식과 굉장히 밀접한, 특히 기술주와 밀접한 동기화 형상을 이뤄지게 된 것도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이 글로벌로 더 나아가고 이 ETF도 그렇고요. 정말 메인스트림으로 간다면 그때는 오히려 기존 자산시장과 동기화되는 게 되게 심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요 두 개는 정말 빌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 떠놓고 약간 아침 인사 개념으로 우리 기술주 형님들 어제 잘 가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도 좀 올랐네요. 나스닥이도 올랐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리도 잘 계신가요? 동결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이 운명은 얘네가 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야 일단 리스크로 제가 이제 계속 우려되는 사항들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코인이 마음 먹으면 진짜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진짜 마음 먹으면 진짜 많이 오르는 게 코인이잖아요. 우리도 보세요. 진짜 알트장이라는 게 우리가 월봉 차트를 보면은 진짜 그 막 100배 가고 뭐 이러는 게 불과 몇 달이 아니에요. 저 보세요. 2020년 10월부터 만약에 본격적으로 올랐다라고 지금 딱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때보다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기까지 합치면 7달 6개월 반 정도 되겠죠? 그럼 6.5개월이라고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올리는데 비트가 이만큼 올리면 알트 어떻게 돼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동결 최대한 밀어. 금리나 최대한 밀어. 그리고 기술주 계속 올라줘.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 사이클에 뭐라 그랬죠? 부동산과 주식하던 사람들이 다 코인을 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 코인을 하고 그들이 수익 인증을 하고 그럴 때가 이제 한 20-30% 오를 때거든요. 왜? 주식에서의 20-30%는 굉장히 커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니 이렇게 돈 복사가 쉬웠어? 그때쯤 되면 뭐다? 폭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려면 그들의 사이클이 늦어지려면 기술주가 올라야 돼요. 그래야 안 옵니다. 코인 저러다 말겠지. 내 주식도 잘 올라. 근데 상대적으로 기간 대비 수익률 보면 코인이 월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 못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인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기꾼이다라고만 생각한 시점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약간 선민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 사람들이 기웃기웃합니다.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벌 때가 진짜 위험할 때. 아시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그제도 그렇죠? 그제, 어제, 오늘 비슷한 뉘앙스로 계속 영상을 찍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뭐가 없다, 코인이 없다, 무슨 코인 사라는 거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상승장은 순환매기 때문에 그 순환만 잘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파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언제 내가 정말 이 코인 시장을 떠나야 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걸 잡는 게 사이클별로 이 규칙성은 있지만 이번에 ETF가 되기도 했고 미국이 정말 주도권을 가져가기도 했고 해서 글로벌과 동기화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는 저런 우려사항들을 좀 뒤로 밀어놓고 없애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유통량의 4%를 점유하고 있다는데 이게 미국 기관들이 이미 4%를 들고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현물 ETF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희소성 때문에 오를 건데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신규 진입자들은 비트코인 현물을 사지 않고 ETF를 살 거라는 거예요. ETF 상품을. 그러면 실제로 현물은 미국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량이 점점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은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요소는 맞는데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정말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상승장이 끝나고 다음 상승장이 올 때도 생각해보면 이 관통할 만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정말 하나를 꼭 갖고 있어야겠네, 혹은 하나 이상을 꼭 갖고 있어야겠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은 아니겠죠. 왜? 상승장은 알트가 비트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게 상승장이니까. 그런데 이 상승장이 끝나고 다음 상승장이 올 때 수많은 알트들은 쓸려 나갈 거고 살아남는 건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상승장에서는 알트로 먹고 그 다음에는 비트로 간다, 이런 전략을 세우면 되겠죠. 큰 틀에서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청사진이 되겠죠. 근데 이걸 청사진을 세운 사람과 세우지 않은 사람은 순간순간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차이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레이어 2 BTC 신고점 견인을 전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올해 화두는 저도 RWA도 말씀드렸고 게임도 말씀드렸고 뭐 ETF도 말씀드렸고 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더리움의 레이어 2도 있고 비트코인 레이어 2도 있죠. 근데 요 개념이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영상 요번 주에 최대한 진짜 제가 신경 써서 꼭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시황에 대한 영상은 찍어야 되는데, 왜냐면 코인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죠? 그래서 또 찍어야 돼, 에어드랍 영상도 찍어야 돼, 레이어 2도 그래서 찍어야 되는데 좀 밀려 있어요. 최대한 빨리 영상 하루에 2개씩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서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드네요, 혼자서 하는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재밌는 말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이 미국의 국가부채가 100일마다 1조 달러가 증가하는데 비트코인 신고점 놀랍지 않다, 그쵸? 비트코인 약간 대체화폐 개념으로 처음 등장했잖아요. 전 크립토 커런시라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러티브를 받고 있다. 근데 진짜 비트코인은 재밌는 놈인 게 그 신기술이라서 기술주 내러티브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대체자산의 성격으로 해서 금과 같은 성격의 그런 내러티브도 받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 한정적이다라는 것도 재밌고,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을 못 떠나고 있는 거긴 한데, 이번에는 25년이나 24년이 됐든 25년이 상승장이 끝나면 그때는 우리가 좀 호흡을 좀 차분하게 해서 코인에만 너무 있지 않고 다른 자산에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요번 장이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알트가 정말 많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기술주 보면은 정말 빅테크 애들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시총을 다 빨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흡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코인 시장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그냥 그거나 이제 몇몇 개 알트 정도만 들고 이제 가는 전략으로 쭉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요번 장은 정말 알트들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 계속 내시고 하루하루 진짜 집중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많이 우리 함께 해봅시다. 주변에도 원래 제가 혼자만 보라 그랬는데 오케이, 여러분들 주변 분들까지도 제 유튜브 같이 보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 잘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그럼 좋으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민코인 강세가 알트 시즌 임박을 암시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고점 부근 가면 첫 번째 뿅망치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점이 아마 밈코인들이 순환이 다 돼가지고 진짜 무슨 처음 듣는 밈코인들마저도 밈이라서 올라가는 그런 게 끝나면은 한번 뿅망치 맞으면서 알트나 비트나 싹 다 조정이 어느 정도 오지 않을까. 그게 보통 그래요. 신규들이 엄청 유입되는 그 초입 때 벌어주고 뿅망치 맞아가지고 이들이 조금 이제 그럼 그렇지 코인 이러면서 일부는 떠나게 만들고 일부는 더 조정 오겠구나 하고 입 벌리고 있다가 못 잡고 다시 조정 끝난 다음에 신고점 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코인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짜 이상한 민코인들도 오른다. 그때는 조금 더 확실한 우리가 조정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상승장에 이 광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조금 더 느리게 훨씬 좀 세 호흡 정도 더 쉬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한다거나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안 빠지거든요. 매수세가 워낙 좋아가지고.
자,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임원이 비트코인이 2025년 말에 20만 달러를 돌파를 할 걸 예측한다는데, 그래서 올해 말에는 10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대로 되려면 중간에 조정이 한 두세 달 정도는 와줘야 돼요. 근데 보통 그게 반감기 앞두고 조정이 오는 경우가 좀 있었어서 이번에도 시기상 그렇게 된다면 그런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가 이제 조정이 더 끝난 다음에 한 뭐 가을이나 이럴 때 오르고 하면은 연말에 10만 원 찍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동안의 사이클 상에서는 그게 맞지만 이번에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이클 다 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생각보다 많이 ETF 이후에 안 빠진 게 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 빨간불이 켜지는 거, 플랜 B에 빨간불이 켜지는 그 시간 텀이 조금 제 생각보다 좀 일러요. 원래 반감기 전에는, 그러니까 반감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그 시점에는 이 정도까지 원래 신고점을 위협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좀 달라요. 좀 속도가 빨라진 느낌이 있어서 이게 저는 아마 코로나가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이번에 사이클이 정확하게는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메인은 2025년에 맞춰놓되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다가 보면 인간지표가 너무나도 발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겠구나, 사이클 끝났을 수도 있겠구나, 곧 끝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유튜브에 제 생각을 남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제 유튜브 팔로우 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멤버십인데요. 자, 멤버십을 보시면은 이렇게 멤버십에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거 다 말씀드리거든요. 에이다도 그렇고 뭐 네오, 뭐 셀로, 뭐 이번에 많이 올랐던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멤버십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구독자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좀 뭔가 힌트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힌트나 이런 것들에서도 좀 생각하는데 좀 뭔가 버겁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고, 이 브리핑방과 채팅방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링크가 커뮤니티에 멤버십 회원만 볼 수 있는 게시물이 있는데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링크를 타고 두 가지 방을 모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물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이렇게 오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거의 다 타겟을 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보시면은 뭐 손절 난 게 요거 한 번이랑 그 다음에 없죠? 거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이때 보면은 그냥 최근에 롱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 장에서는 전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보통 손절 나는 경우가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바뀔 때 그때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벌어놓은 걸 가지고 손절 때 좀 덜 잃고 하는 쪽으로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산을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편이고,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되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어드랍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찍을 테니까, 또 이번 주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거 다 세팅해놓고 마인드 갖춰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뭐 올라올 때마다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 세 번 돌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